어제 이진관 판사 만나보시니까 좀 어땠어요? 이진관 판사요. 마지막에 이제 그 재판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런 시간과 관련된 거. 저는 공공시 공구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관적인 시간 관념 정말 인생에서 정말 가장 긴 시간이었고 사직서도 쓰고 나중에 악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꽤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무부에 있었던 시간이 단 7분 아닙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까지. 그래서 5명이다. 그렇죠. 그러면 오래 걸리진 않았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면에 야 오늘 뭐 쇼츠 터지더만요. 고스란히. 정말 듣고 싶은 저는 안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 못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뭐라고 뭐 말씀 안 하세요? 아빠만 나온다 그렇게 아니 저희 큰 애들은 뭐 별로 그런 거 잘 안 보고요. 네. 그 뭐 저 아내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을 그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셨다고. 네. 밤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박성태 저희 장관님. 네. 예. 박성재 장관님. 박성재 측 뭐 이게 예를 들면 묵사발렌 유역 이렇게 짤에 뭐 제목이 다 그런 거예요. 뭐 개박살렌 뭐 진실이 이기니까 실제로 예, 진실이 막 땀이 강한 납니다. 거죠. 저는 또 이 뉴스를 좀 챙겨 듣는데 음성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울분이랄까 분노. 근데 그게 제가 오늘도 그러면 이게 울분 분노로 느껴지는 그 저변에는 진정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진실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흔들리고 약하고 깨지고 결과적으로는 설득에 실패하게 되는데 그걸 박성재 전 장관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실 앞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주장이.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그 법정에 다른 중요 재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정에 별로 없었어요. 그 기자분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뭐 잘 됐다. 조용히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박성재 장관을 처음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만에 마주친 거예요. 사표 쓰시고 처음 뵙는 거. 처음. 그날 제가 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와가지고 하고 얼굴 본 이후로는 그날 처음 대면한 겁니다. 근데 뭐 좀 어떻게 오고 가는 대화가 좀 불편한 면도 있었고 또 변호인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상황이 자꾸 옛날 기억을 떠올리니까 이 트라우마 비슷해가지고 당연히. 그때 막 그 기분이 그대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차분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사실 뭐 장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흥분을 했더라도 할 얘기는 다 해서 조서에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호인들은 자꾸 제가 말을 못하게 끊으려고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재판장님 제가 끝까지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고 의견은 의견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의견을 얘기하면서도 제 뜻이 무엇인지 어쨌든 조서에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제 할 얘기는 한 진짜 겁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1년 2개월 만에 보셨는데 네.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하셨다며요. 그래도 박성재.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네. 그 법정 경위가 있고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비어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공판부 검사할 때 드나들던 여기 그 드나들던 곳인데 이제 증인석에다 앉아보네 이러면서 이제 혼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박성재 장관과 그 변호인들 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친 것 같았는데 외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뭐 제가 아래 것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고 그래도 보통 외면할 만한데 인사를 해야죠. 그건 이제 해야죠. 사실은 저는 화 안 내고 장관님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야겠습니까? 후배들도 정말 이 서운한 점 많습니다. 그만둔 후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화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화라기보다는 어쨌든 후배들이 그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불만 이런 걸 제가 대변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했더니 뭐래요? 처음에 눈 피해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저 멀리서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잘 지내냐. 변호사는 해요. 뭐 이런 거. 가방 토크가 약간 있었고 스몰 토크. 변호사 하신다고 하죠. 그 장관님 덕분에 변호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표 내라고. 네네네. 어제 아무튼 정 변호사님은 어제 그 장면 중에는 뭐가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짤막짤막하게 봤다고 어쨌든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그 사표를 쓰시게 된 그
어쨌든 그 경위, 과정, 불법성을 왜냐면 박성재 전 장관이 묘하게 빠져나간다는 인상을 주더라고요. 나 불법인 거 나 몰랐는데 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현 시국을 타개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의견 개진을 좀 하면서 말렸다는 취지. 그러니까 불법성을 인식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완전히 일단 그 유죄로 이제 낙인받게 되니까 그걸 빠져나가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법조인들, 다른 구성원들, 법무부의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류혁 감찰관님이신 거잖아요. 나는 불법인 걸 알았다.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그 일성에 이겨낼 수 있는 논리는 아닌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네. 이진관 재판장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어제 뭐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출석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증인신문에 앞서서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피고인한테 되게 이렇게 이례적인 얘기하더니만 거거든요. 그러더니 피고인 진술 거부권이 있고요. 피고인 그 위법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대하신 거예요? 이걸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이 사실은 뭐 제가 또 흉내를 내야 되나? 네. 어제 성대모사가. 어제 흉내 잘하시더라고요. 흉내를 내야 되나요? 그 뭐 박성재 장관이 그 뭐 국정조사 뭐 국감장 이런 데서는 뭐 계속 그게 왜 내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 저는 그 내란이라고 그거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그랬었죠.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날은 제가 그날 뭐 뭔가 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고 뭐 제가 법률적으로는 제가 잘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좀 꼬리를 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은 못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대했다는 건데 사실은 반대했다기보다는 그거 해서 되겠느냐라는 정무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건 반대가 아니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정말 반대했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 제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법무부 간부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장관이 오자마자 야 이거 나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엄이 선포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따라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계엄 선포가 되면 법무부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출입국 본부에서는 뭘 해야 하지? 맞아요. 교정본부는 수용 여력은 있는 거야? 이런 거 점검하고. 그러니까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 후속 조치가 뭐가 필요한지를 논하고 있었다고.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왔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와서 안 지금 맞는 뭐 거죠. 경강부에 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해봤어요. 예. 그 어제 짧게 아이고. 영상 보죠. 한 10초짜리인데 저도 사실 제대로 안 봐가지고 참을까도 감사관님.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니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하고 이러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가지고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문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어. 야, 이게 핵심이네요. 예, 사실 네. 저게 그 단안의 사표, 그 책에도 나와 있고, 네, 모두에 나와. 감찰관님이 저거를 이제 굉장히 상징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그 사표 내고 가서 했는데 화가 났던 이유도 그때는 잘 감지를 못했잖아요. 예. 뭔가 정말 뭔가 이거 아닌데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는 이제 내가 왜 화가 났었고 그쵸. 그랬던지가 이제 알겠는데 제가 그 바깥에서 재판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직서도 쓰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일부러 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뭐 보면은 뭔가 좀 그렇게 뭔가 항의를 하고 나왔으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저 사람 나오든가. 그렇죠. 그렇죠.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걸 내심 바랬던 예, 거죠. 그 시간이 저는 무지하게 길게 느껴졌는데 어제 정확하게 제 그 동선을 파악을 했습니다. 변호인 덕분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00시 09분에 사표를 썼고 그 시간을 가지고 제 주관적인 시간 개념 그렇죠. 감각으로 몇 시쯤 출발했을 것 같고요. 몇 시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집에서 되게 늦게 나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계엄 포검은 이걸 갖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나간 시간이 늦고 도착한 시간이 00시 05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간부용 엘리베이터니까 30초가 안 걸리거든요. 법무차관 만나서 같이 올라가서. 예, 법무차관 만나서 간부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고 그렇죠.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나올 때까지가 그러니까 나온 시간이 00시 12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표 쓴 시간이 00시 09분. 네, 사표에도 써 있잖아요. 아예 시간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만약에 제가 안 썼더라면
제가 만약에 뭐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 기억나는 걸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음.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겠죠. 음. 그런 많은 그 7분밖에 안 되는 순간에 그 많은 걸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 증인 말이 안 신빙성 된다. 있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음. 근데 어제 변호인들도 00시 09분이 그 사이에 있는 건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을 써놓은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한 신의 한 아, 수였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상 스모킹건이 된 거예요. 잘한 것 사실상 알리바이가 있었고.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안 근데 썼으면 계속 시비를 어. 걸더라고요. 변호인들이 제가 보니까 그 처음에 문자 누구한테 받았냐, 집에서 나갈 때 문자 받았냐, 카톡 받았냐, 그 방이 옛날에 뭐 예를 들면 그 국감장에 있었던 그 단톡방이냐, 무슨 방이냐 계속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그게 장관님 용산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실국장님도 모이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기조실장이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단톡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회사에 한 여러 개가 수십 개 있는데 있는데. 어느 단톡방인지 알 수가 없는 그쵸. 데다가 교정본부장이 보여준 단톡방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락받고 그럼 연락 안 받고 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혼자 나갈 뭔가 수는 없지. 확인하고 나간 것이고 그쵸.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저는 이 면을 끊고 치사하게 그거 다 보여주고 이런 거 받고 내가 나갔다 이러기 싫어가지고 다 탈퇴하고 지워버리고 그랬단 그러셨구나.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막 그걸 악용한 거예요. 악용하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질려가지고 탈퇴를 하셨지 그 폰을 만약에 폰을 바꾸는 안 바꾸더라도 그 폰을 안 나가고 뭐 간직하고 있거나 이랬으면 변호인 바로 뒤집어졌을 거예요. 최소한 캡처해놓고 막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감찰관님은 술을 안 썼거든 오히려. 안 하실 술을 안 쓰고 성정이란 것도 내가 아니까 더 이상 그걸-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해서 한 건데 변호인들이 계속 아까 00신 09분 이런 거 딱 찍은 거나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증거가 있죠. 다른 카톡방 보면 다 있어요. 그렇겠지. 예, 있는데 이제 감찰관님이 증인의 그 기억이 불분명하다. 이걸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저는 사실은 그 사태 터지고 난 새벽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진술을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그리고 보면은 뭐 정확하게 사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들었던 것도 있는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날 일이 자꾸 사실 저는 한 달쯤 전인가 법무부에 오래간만에 그 8층 제 사무실이 있던 데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 사무실에 이렇게 불 꺼져 있고 후임 감찰관 없는데 그 빈 방 앞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또 후배들이 서운해했던 장관에 대해서 서운해했던 얘기까지 다 한꺼번에 다 합쳐가지고 어제 이진관 판사 만나보시니까 좀 어땠어요? 이진관 판사요. 네. 마지막에 저한테 재판장이 주신문, 그러니까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반대신문을 여러 번이 했죠. 모든 변호인들이 다 반대신문을 그쵸. 했습니다. 어스오 변호사 한 명 제외하고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좌배석 아마 주심 판사인 모양이에요. 거기도 질문을 하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재판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런 시간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공구분은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 주관적인 시간 관념 정말 인생에서 정말 가장 긴 시간이었고 저는 00시 09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시간 감각으로 언제쯤 이렇게 됐을 것이고 10시에 잤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아주 고마웠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될 만한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처음에 뭐 문제가 있다고 사직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나서도 박성지 장관이 계속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저 사람 나가더라도 나는 계속 할 거야. 뭐 이런 광의한 의지를 보여줬고 제가 어제 법정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사람도 바깥에 나오질 않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피고인이 확실하게 회의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런 회의를 열띠게 하고 있으니까 못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사직서도 쓰고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악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꽤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무부에 있었던 시간이 단 7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 이제 제 증언의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까지. 그래서 질문을. 5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실에 있었던, 뭐 열댓 명 하는 게 아니라. 장관실에 있었던 그렇죠. 그 정도의 인원. 그러면 오래 걸리진 않았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정리일 뿐만 아니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변호인들은 나중에 주장하겠죠. 뭐 어떻게 다 악수도 하고 뭐 본인이 막 늦게 썼다 그러는데 시간 강도 엉터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소송지휘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정리를 해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 말도 하시더라. 아까 그 법무부 장관 그 비서진들 네. 중에 예전에 같이 계장으로 일했었던 분이 예, 있어서 예. 그분이 승진하셔서 이렇게 네, 압수함- 서기관이 그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진관 판사가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소송지휘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쪽 박성진 장관 쪽에서 계속 이렇게 진술 신빙성을 아주 무너뜨리려고 분절적으로. 몇 번의 시도를 합니다. 계속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님이 그거는 뭐 아니라고. 그건 쟁점이 아니고. 이거 이제 제안하겠습니다. 딱 그런데 오히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대답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답해버렸죠. 그러니까 대답하신 거 보면서 저는 어제 사실은 약간 그것도 있죠. 저희 유튜브 보는 느낌도 들어요. 저는 자주 봤거든요. 저도 약간 음성이 평소에 들었더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그 성대모사 잘해주셔가지고. 그 상황에 몰입. 아유. 예. 그래도 개헌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예. 어제 실감나게. 근데 그 말씀은 어떤 거였어요? 전 처음 들어왔는데 윤석열의 비언어적 그 행동들. 네.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예. 정말 저는 진심이 느껴졌던 게 계엄 이후에 윤석열의 행위를 보면서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언어적 행위가 아닌 비언어적 행위가 정말 화가 났다 나는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의자 빼주면 그거 안고 자빠졌고 막 오만한 행동들. 그런 것들. 계엄이라는 거는 사실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국가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걸 한다. 국민들 불편하시겠지만 좀 참아달라.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거 보면 저는 비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야 이제 윤석열까지. 그다음에 가장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일거에 척결하고 이거 정말 진정성이 느껴져요.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야 이게 척결하겠다는 저거는 진정성이 느껴지죠. 진심이죠. 그리고 사실은 비언어적 행동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은 저 검사가 조사를 하면서 말이에요. 조사를 하면서 그 피의자 말 다 믿어요. 다 맞겠지 뭐. 다 사실이에요. 나는 다 100% 믿어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믿는 겁니까? 그치.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자기야 난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해봐요. 이거 진짜 싫어하는 겁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행동이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행동이 중요한 건데 윤석열 씨 그때의 그 얼굴이나 표정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건 독재자입니다. 맞아요.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의자 빼주고 앉아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 이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게 더 분노. 그거 보고 있으면 야 저 사람은 계엄이 뭔지를 떠나가지고 이제 독재자로 바뀌려고 하는 거구나. 나 참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게 뭐 나중에 자기 핑계 대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계몽령이었다. 시험 삼아 해본 거였다. 뭐 이런 해프닝이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말이 안 돼요. 그 비언어적에서 바로 드러나거든요. 드러나죠. 느낌이 오죠.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내가 영구집권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감찰관님이 이제 딱 일관되게 했던. 그리고 그래도 그 1년 만에 가서 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본인에게는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게. 근데 이제 한 번은 지나가야 될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2시간만 잡자 했는데 2시간이 넘어버렸네. 12시부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2시 20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점심 식사까지. 이거 초과 근무야. 이러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하시면서 박성재 전 장관은 혹시 눈을 마주치거나 그렇게 컴퓨터에 가려져가지고. 증인신문 하실 때. 가려져갖고 저도 그쪽을 자꾸 쳐다봤는데 컴퓨터에 가려져갖고 안 보여. 그리고 변호인들은 쳐다보고 말해요? 변호인들은 저하고 쳐다보고 아이 특히 컨택이 임성근 있지. 변호사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중에는 뭐 아는 변호인도 거의 알죠. 근데 임성근 사실은. 낯익은 분들도 있고요. 워낙 원로분들이고 17기 뭐 이런 분들이 되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저도 뭐
약간 예의에는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서에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거기서 중요해요. 아유 예 맞습니다. 이러면 조서에 아무것도 제가 안 하게 그렇죠, 되기 그렇죠. 때문에 끝까지 어쨌든 저는 끝까지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서에 남겨놓을 생각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 어제 근데 멋졌어요. 어제 근데 염색하셨었어요? 아니야. 어제 유독 머리가 까매지시네. 오늘 뵈니까 아, 머리는 흰머리는 네. 그냥 그- 평소 양복 때문에 그런가요? 뭐 양복도 있고요. 네. 그 후광 좀- 효과가 있나? 아 그런 거예요. 아유 저 머리에 이렇게 너무 대머리 티가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찍고 나가. 아 어제 몇 군데 이렇게 때리고 갔는데 대충 제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이래가지고 어느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저 머리 한 집은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분 되게 예리하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영상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머리까지 하고 나왔다고 생각하셨네. 네. 그러니까 저 그냥 아니 뭐 그런 거 잘 뭐 어디 방송 출연할 때 분장해 주면 뭐 하는데 그런 거 아닌다면은 뭐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왜냐면 실시간 댓글 분위기가 완전 바뀐 게 아 그래. 제가 감찰관님 처음에 모셨을 때 어. 그 사실 말해서 감찰관님을 다른 방송에서 모 의원님이 한번 때리셨어요. 그래. 예. 저 조국 모 당의 모 의원님이 때리셔가지고. 아이고. 예. 근데 이미 자주 나가는 거에 쇼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했지만 이제 그분의 주장을 들어보면 저는 이제 기자로서 그 주장은 주장이고 또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맞아. 근데 감찰관님이 제가 처음부터 모셨던 이유가 댓글에서는 계속 소위 말해서 인상 비평식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어제부터 확실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표를 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물론 감찰관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나간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굉장히 진위를 잘 나가신 믿어주신다. 거예요. 아, 네, 그런가요? 이걸 우리가 시청자들이. 백날 말해봤자 제가 모셔서 백날 말해봤자 이정주 너도 똑같은 놈이다 뭐 이러면서 똑같은 사람 아니었어요? 예, 똑같은 사람이죠. 저도 한때 뭐 너도 임마 윤석열 편이야 막 별소리 다 하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 저도 기사를 쓰다 보면 윤석열 뭐 행사할 때 출입기자 뭐 행사를 어린이날에 뭐 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있는데 우호적으로 제가- 예. 보시는구나. 그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출입기자인데. 근데 최상병의 어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내성처를 4번이나 내라고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쓰고 비판했던 기사는 어디로 쏙가버리고 요거만 보는 거야. 기분 나쁜 사람들은. 그럴 수 너는 있지. 윤석열 임마 따까리였잖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그 징계 국면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했던 건 틀림없다. 그렇죠. 그 예, 징계니까. 틀림없다. 그 제가 그건 예. 인정을 했어요. 네. 그건 틀림없고 다만 내가 찐유는 아니다. 그렇죠. 찐윤이 될 수가 없다. 예. 아니 밥을 같이 먹었나 같이 근무를 했나 본 거는 내가 가가지고 저기 뭐야 감찰관 부임 인사 때 본 게 처음인데 그리고 그게 임명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내비뒀는지 모르겠지만 감찰관 공모 절차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응모를 잘 안 해요. 이게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러니까 약간 찐윤이면 찐윤인 거지 뭐. 아닌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약간 찐윤인 거지. 누명이 있었는데 어제 벗어졌어요. 저는 그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어제 딱 그 상황을 말하니까 사실 사표 던지는 거를 사람들이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란의 역사가 이제 큰 강물이라면 그 단면이 사람들이 신경 쓸 만큼 그 말을 들어주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어제 그 딱 재판에서 감찰관님의 그 정말 운명 같은 시간, 자정의 9분 그 전후에 산 시간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공방전이 벌어졌잖아요. 공방을 통해서 이제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그 감독님 태도를 보여줬잖아요. 나는 사실 문을 한 번 열었는지 2번 열었는지 이거 사람들 잘 몰라요. 단 한 번의 단 하나의 사표를 읽지 않으면 책을 읽읍시다. 예, 유역감찰관에. 나옵니다. 예, 네. 요 막간 이용해서 아이고. 단 하나의 사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정말 즐거운 책이에요. 읽는 재미가 예, 있고 저는 예. 일독을 정말 권하고 싶은 책이라는 거긴 다 나오죠. 그러나 또 독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 이 유튜브 아유, 민망합니다. 어쨌든 아닙니다. 민망하고 네. 제가 뭐 생각하건데 어제 뭐 오해를 풀었다 그러면 뭐 좋은 거고. 그래서 아무튼 어제 누명을 벗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니 그래서 뭐 저희 댓글부터가 달라졌어요. 그렇구나 기류라는 아이고, 게. 예, 고맙습니다. 유역감찰관 너무 감사합니다. 뭐, 대단합니다. 고마우신 분. 예, 그 하고 다시 또 문 열고 들어가서 계엄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한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